결혼하면 내 반쪽이에요. 저는 제 운명의 상대를 만나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이 무덤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저 사람이 날 행복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워요. 네. 너 왜 날 행복하게 하지 않아? 네. 이러기 때문에 싸우거든요. 내 행복은 내가 찾는 거예요. 네. 왜 저 사람한테 찾아요? 저 사람이 날 행복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면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 근데 부부는 서로 편안할 때 가장 좋은 거예요. 네. 그 세포 언니 TV에 세포 언니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계속 바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네. 그건 좀 정리를 하고 이번에는 아까 이혼 사유 두 번째가 성격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성격 차이라는 게 사실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좀 막연하기도 해가지고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사례라든지 뭐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성격 차이예요 하고 오시면 네. 어떤 거냐면 너무너무 싸워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어느 정도 싸우냐면 네. 이렇게 말싸움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말싸움하다가 그다음에 물건을 던지고 네. 그다음에 때리는 거예요. 근데 때리는 게 이게 사실 뭐 치고받고 싸우진 않아요. 그런데 네. 그게 폭력인지 모를 뿐이지 잡고 흔들고 밀고 밀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폭력까지 가게 되는 게 성격 차이라고 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네, 네. 근데 삐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네. 거죠. 근데 이게 성격 차이를 끝까지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결국은 이들은 트라우마 때문에 싸우고 있거든요. 성격 차이가 트라우마다. 네, 트라우마 오. 차이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같은 말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 습관의 차이뿐이 아니라 네. 서로 받아들이는 시그널, 그러니까 말에 들어있는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내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네. 그냥 뭐 오늘 좀 얘기 좀 할까 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누군가는 오늘 좀 재밌는 얘기 하자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누군가는 혼나나 보다. 나 오늘 뭐 심각한 얘기 하나 보다.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내나 여자친구가 이따 얘기 좀 해. 이 얘기 제일 싫어하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해. 지금 얘기해 지금. 이따가 하지 그냥 말고. 빨리 카톡으로 보내면 되지. 뭐 이따 이따 집에 와서 좀 얘기해. 얘기 좀 해 이런 그죠? 거. 그래서 여자분들이 오셔서 제가 남자친구한테 이따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남자친구가 그렇게 화를 낸다 그래서 제일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편지를 쓰거나 이렇게 하라는데 그런 게 결국은 트라우마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그러면은 수 있을 그렇게 것 같아요. 되게 된 계기가 꾸준히 누적이 된 건가요? 그렇죠. 어릴 적부터. 어릴 적부터? 어릴 적부터. 이 사람과 만난 이후에 생긴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뭔가 강화되는 거죠. 말을 들었을 때 음. 소위 말하면서 뭔가 비꼬아서 듣는다든지 뭔가 그렇죠. 이런 식의 반응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성격 차이가 생긴다라고 네. 이제 정리를 네. 해서 가지고 온다 이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쉽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격 차이는 제일 해결이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쉬워요? 네, 성격 차이는 제가 전화 오면 이거 너무 쉬운 문제니까 빨리 오시라고 제가 끊거든요. 그래? 성격 차이는 너무 쉬워요. 외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거에 비하면 완전 껌이죠. 하긴 그렇지. 외도에 비해서는 훨씬 쉽지. 훨씬 쉽죠. 그러면 성격 차이를 극복하는 건 트라우마를 해결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발견합니까? 트라우마를 이해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갖고 있는 불안, 네. 남편이 갖고 있는 충동의 문제 또는 공포의 문제, 네. 이런 문제를 좀 해석해 드리면 네. 그 안에서 내 남편이 그랬구나. 맞아요. 제 남편 뭔가 불안해요. 맞아요. 제 아내가 뭔가 조급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내가 어릴 적에 엄마가 아내를 낳고 3살 때 집을 나갔어요. 네. 근데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 알게 모르게 기억해내요. 치료 속에. 네. 그러면은 아빠도 날 떠날까봐 늘 불안했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아내는. 네. 그러면 남편이 제가 밖에 뭐 출장을 간다 그러면 그렇게 화를 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출장 가는 게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왜 그러는지 몰랐다가 아내는 누가 떠나는 거에 대한 유기 불안이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엄마는 없는 가운데 아빠가 일을 하러 나갔다 늦게 오는 거에 대해서 혼자 남겨졌던 게 너무 힘들었던 아내다. 그래서 네. 남편이 출장 갈 때 언제 오고 그 출장 가는 게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명확히 해주고 가서 연락이 닿는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얘기해주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남편은 갔다 오고 출장 가는 거고 애야? 이렇게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게 너무 화가 일반적인 나는 것 거죠. 같은데? 일반적이죠. 뭐 출장 30살인데 가지고. 아내가 그죠? 네. 근데 아내는
그때 5살 때 아이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내면 네. 아이가. 그래서 아내가 아직 5살인 걸 알려드려요. 그러면 그게 천천히 자랄 때까지 남편이 기다려줘야 된다. 30살에 올 때까지.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테니 출장 갈 때는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 호텔에 머무니까 그때 네. 전화하면 그 시간이 다 연락이 닿을 거야. 네. 그리고 내가 출장 다녀올 때 9시까지는 도착해라는 명확한 어떤 돌아오는 네. 날짜, 시간에 네. 대한 명확한 명시가 아내에게 안심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싸우세요. 그래요.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이게. 네.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제일 네. 중요하네요. 혹시 뭐 다른 그런 원인 같은 것들도 좀 있으세요? 생각나는 사례 같은 거? 남편분은 아빠가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아빠가 맨날 늦게 들어오시니까 네. 항상 아빠가 늦게 들어오는 거에 불안이 많으셔가지고 밤에 잠을 주무시지 않고 네. 항상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화가 나면은 누나를 자꾸 때리는 거예요. 누나를 네. 막 때렸어요. 누나가 말을 안 네, 네, 듣는. 네. 이 둘째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었던 이분은 네. 엄마가 행복했음 하는 마음이 있어서 네. 공부를 굉장히 잘하긴 했어요. 음. 근데 아빠가 늦으면 항상 아빠를 데리러 나가야 돼.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아빠를 대학교까지 아빠가 술을 먹고 맨날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찾으러 다녔고 엄마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착한 아들을 하긴 했지만 그 불안한 마음으로 맨날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사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가 둘째를 때리진 않았지만 누나를 때리던 경험을 굉장히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매에 대한 두려움, 소리 지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 엄마 아빠랑 항상 싸우셨기 때문에 늦게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아내분이 어릴 적에 혼자 남겨지는 거에 되게 엄마 아빠가 맞벌이하고 가정 환경이 어려웠던 분인데 오빠가 하나 있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전혀 놀아주질 않았어요. 네. 혼자 남겨지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근데 남편분은 그 불안이 있어서 성장을 해서 두 분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분은 화가 나면은 말을 안 하고 혼자 남겨주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화가 네. 나면은 문을 팡팡 닫는 버릇이 있으세요. 네. 화가 나면 표현하는 게 그런 방식,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표현하는 방식을 못 배워서. 근데 남편분은 소리 지르고 문을 쾅쾅 닫는 엄마의 그 버릇 때문에 되게 공황이 트라우마.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분이서 그걸 계속 부딪히는데 그걸 왜 부딪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어릴 적 트라우마와 이분의 어릴 적 트라우마가 부딪히는 이유를 찾아드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두 분이서 전혀 안 싸우세요. 아. 아내분은 남편이 그거에 굉장히 겁을 먹고 공황장애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네. 문을 닫거나 이런 거에 대한 습관을 딱 없애셨고 네. 말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연습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상담 속에서 찾으셨고 남편분은 본인이 불안장애가 일단 심각하다는 거라서 검사를 받고 약을 조금 드시면서 그 불안을 좀 완화시켜 갖고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걸 부모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네. 사과를 받으셨고 그러면서 그게 완화가 되시면서 두 분 사이가 되게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어떤 그 심리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부끼리 이제 막 터지면서 그게 네. 엮이니까 이제 부부 싸움이 되고 네. 못 살겠어요 하는데 네. 어찌 보면 다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명확해요, 되는 거네요. 대표님. 어. 되게 짧게 얘기 듣고 그걸 하세요. 아니 뭐 대단하세요. 그렇게 생각은 좀 드는데 근데 네. 이게 쉬운 일인가요? 이렇게 생각보다? 이해를 하면 되게 쉬워요. 제가 지금 짧게 얘기했지만 그분들한테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을 던지면 그분들이 그 답을 찾아내게 하거든요. 그럼 제가 얘기해주면 금방 까먹는데 본인이 찾으면 끝까지 가져가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아내하고 있을 때 자꾸 자기가 답을 찾아내는 방식을 아는 네.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사과를 받고 나니까 이게 해소가 되잖아요. 그럼 네. 불안이 없어져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네. 처음에는 그 좋아서 연애를 하고 이 사람이다 싶어서 결혼을 하셨을 텐데 네, 결혼 이후에 이게 발현되니까 못 살겠다고 되는 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그걸 이렇게 숨기는 건가요? 사람이? 아니면은 같이 안 사니까 모르는 건가요? 연애할 때는요. 네. 어떤 거냐면 우리는 결혼 전에 이상을 꿈꿔요. 내 결혼에 대한 이상. 네. 어떤 이상이냐면 원가족한테서 구할 수 없었던 어떤 긍정적인 상을 그리고 이 원가족한테 가졌던 긍정적인 상을 결혼하면서 이 긍정적인 것만 가진 배우자하고 살 거야 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 그래서 그 긍정성을 가진 사람한테 끌려요. 네. 자연스럽게 네. 익숙한 것이 우린 편하잖아요. 우린 편안한 사람하고 있고 네, 싶죠. 네, 네. 근데 사실은 그 편안한 긍정성을 가진 사람이
그 부정성을 함께 지니고 있어야 편하네요. 음. 그래서 긍정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 근데 같이 살아버리면 모든 게 나오니까 그 부정성이 막 눈에 띄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우리 엄마 안 닮은 여자 골랐는데 우리 엄마랑 똑같아. 이 말하고 네. 우리 아빠 안 닮은 사람 골랐는데 우리 아빠 같은 면이 너무 많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 구원자를 구했더니 웬걸 빌런이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긍정성과 부정성을 함께 가진 사람하고 살게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정성도 같이 데리고 왔는데 이건 내가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나오니까 그렇죠. 미치겠는 거네. 그럼요.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내 스스로 마음을 고쳐 먹어서 그렇죠. 해결해서 더 이상 부정적이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죠. 그 부정성을 더 크게 활성화시키고 있는 게 나니까. 네. 근데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으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로 적용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적용하기까지 상담 치료도 오래 필요해요. 상담을 무조건. 그러면 네. 부부가 싸운다. 네. 자주 싸운다. 그리고 남이 봤을 때 왜 이런 걸로 싸우지 정도로 싸우고 있다면 문제가 네. 심각한 건가요? 아니요. 그냥 부산에 계신 두 부부 얘기를 제가 잠깐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 부부는 정말 한 4, 5년 동안 일주일에 4번 정도 3, 4시간 싸우셨는데 네. 상담 3회 만에 지금 전혀 안 싸우세요. 6개월째, 7개월째. 네. 너무 이상하대요, 자기네들. 네. 이해하고 나니까 서로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나니까 조금만 태도를 바꾸면 되는 거였는데 그걸 왜 몰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격 차이라는 걸 되게 쉽다고 얘기를 네, 하는 거구나.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한쪽이 어느 부분이 아프고 힘들었다라는 걸 좀 이해하면 미안한 마음도 네. 갖게 되고요. 네. 딱 화를 내는 순간에 이 사람이 여기 아픈 부분이 있지. 이걸 내가 잘못 건드렸네. 네. 이 부분은 내가 미안해하고 사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금방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한 분이 계속 참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뭔가 회피형. 네. 계속 참다가 있어요. 참다가 이혼하게 터지는 되는 네, 케이스들도 네, 네, 있는데.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 부부가 조용히 헤어지죠. 막 싸우는 집은 안 헤어져요. 차라리 사실은. 그게 나요. 네, 훨씬 낫죠. 싸운다는 거는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거고 네.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아무것도 싸우지 않는 부부들은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 서로 할 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끝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혼을 하고 싶으면 아무 감정이 없을 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네. 화났을 땐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싸우거나 이런 것들은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있는 상태인 기대치가 거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냥 잘 지내고 있는 게 더 무서울 수도 있겠네요. 잘 지내고 있는 거는 무섭지 않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무섭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근데 그거를 이제 잘 지내고 있는 거로 착각할 수도 있겠고. 주변 사람들은요. 주변 근데 사람들은. 둘은 알죠. 그렇지. 우리가 뭔가 잘 지내고 있지 않다는 상황이 걸. 좋지가 않다는 거. 그러면 그렇게 서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많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 중에. 네. 그런 분들은 어떤 걸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트라우마인가요? 뭔가 트라우마보다 둘이서 이제 그냥, 앙금이 쌓인 거죠. 그 정도면은. 네, 대화 안 하고 네. 밥 차려주고 이렇게 딱 놓고 그냥 가고 뭐 밥 먹고 막 이런 느낌이라면. 밥을 차려준다는 건 그 정도면 그래도 아내분은 괜찮은 애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애정이 없는 아내분들은 네. 어떻게 하냐면은 아무것도 집에 안 있는 해요. 물건을 음식을 싹 버려요. 네. 김치까지. 김치 네. 꺼내 먹을까 봐. 이런 아. 케이스 저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요? 네. 화가 나면 집에 있는 김치를 다 버린다고. 남편이 먹을까 봐. 먹을까 봐? 네. 나도 먹기를 포기한다고. 둘 다 안 먹는 거야? 밥을 차려주는 건 그래도 애정이 네. 있으신 거고요. 네. 아예 안 차려 먹고 각자 먹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먹고 있는데 뺏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또 싸우자는 얘기니까 그것도 애정이 있는 건데 각자 먹는데 먹고 뺏는 건 뭐예요? 먹는 것도 꼴보기 꼴보기 싫은 싫어서?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아내분이 남편을 좋아하는 케이스였고요. 그나마 네. 각자 조용히 먹고 애도 혼자 먹고 엄마도 혼자 먹고 아빠도 혼자 먹는 경우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결국은 이혼을 하세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정도면 거의 끝까지 간 케이스인 거예요. 네, 끝까지 간 거. 이걸 회복할 수는 없네. 그거는 부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거나 아니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어느 정도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서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두 분 다 다가서고 싶은데 자존심 때문에 못 그러고 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자존심이 저는 가정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가정을 선택하시기를 저는 바래요. 네. 그러면 반대로 이제 큰 다툼 없이 잘 지내는 부부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부들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핍이 좀 적고 트라우마 같은 것들도 좀 적어가지고 그냥 잘 만난 케이스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노력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건가요? 저한테 지금 말씀하신 게 아무 갈등 없이 잘 지내는 부부가 많다 그러셨잖아요. 많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많지 않아요. 많이 없어? 많진 않고요. 글쎄요, 한 20% 비율 정도 그래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부부들은 다 조금씩 뭐든지 문제가 있어요. 있고 네. 또 그래야 또 재밌는 거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네. 정도 뭐 알콩달콩 하는 또 게 이제 그 아니, 안에 솔로인 분들이 이거 보시고 나 결혼 안 하는 게 맞겠다 막 이럴까 봐. 알콩달콩 지내는 하는 게 분들도 재미죠. 있잖아요. 잘 그런가? 지내는 분들도 이게 많죠. 알콩달콩인지 좀 더 격렬하게 치고받고 있는 건지. 그렇진 않아요. 부부들이 다 못 사는 것 같지만 잘 살고 있고요. 잘 사는 것 같지만 다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삶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면 잘 지내고 있는 분들은 뭔가 무의식적인 어떤 노력 같은 걸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무의식적인 노력을 하고 그럼 있는 뭘 거죠. 하면 좀 이렇게 사이가 좀 좋아지나요? 인정이요. 인정. 칭찬이요. 네. 남성분들이 받고 싶은 거는 인정이거든요. 나를 그렇죠. 알아주는 사람을 네. 위해 목숨을 건다고 하잖아요. 네. 바친다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럼요. 거. 당신이 최고야라는 말을 아내분들이 안 해요. 그리고 아내분들이 받고 싶은 거는 당신이 나만 사랑한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받고 싶거든요. 네. 너 왜 자꾸 물어봐 이러잖아요 남자분들이요. 여자분들 계속 데이트하고 네. 맛있는 거 먹여줘. 나 사랑해. 네. 입에다가 아이스크림 넣어주고 있는데 나 사랑해 이러잖아요. 안 나 들어가는 사랑해 하면서 사랑하냐고 이렇게 넣잖아요. 사랑하냐고. 아니 남자분이 먹여주고 있어도 사랑하냐 안 사랑해 주는데 왜 입에다가 아이스크림 넣어주겠습니까? 그러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몇 번을 말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반응이 나오죠. 그렇죠. 사랑하다가도 사랑을 잃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말 안 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맞아요. 다들 경험이 있으시구나. 네.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 아. 근데 이거를 아내분들은 남편분하고 얘기 좀 하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화를 내세요. 네.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가 사이가 좋은데요. 이 대화하는 방식이 아내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좋은 얘기를 남편과 나눠야 되는데 네. 남편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 남편분이 대화를 안 해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기분 나빴던 얘기, 애들 키우면서 힘들었던 얘기. 시댁 얘기하면 그렇게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나 같아도 안 해요. 나도 안 해. 네. 그죠? 네. 좋은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 여쭤봤어요. 한 4년 부부 결혼을 네, 하신 네. 분한테 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더니 저 한 번도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몰랐어요. 네. 여기 오기 전까지 몰랐어요. 그럴 수 그러시는 있구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부터 좋은 얘기 하실 수 있죠. 했더니 알겠다고. 네. 그 뒤로 부부 상담 안 오고 잘 지내세요. 음. 근데 좋은 대화를 하시는 부부가 잘 지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안 좋은 얘기만 하자 그러면서 남편이 나랑 대화 안 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내가 힘들다 보니까 힘든 얘기를 먼저 하고 좀 위로와 공감을 바랄 수도 있는데 그게 별로 좋지 않은 거군요. 이게 힘든 거 그냥 공감도 알아서 삭혀야 돼요. 상담소 가세요. 힘든 얘기는 왜 항상 남편한테만 하려고 그러세요. 친구도 그렇구나. 있고 남편한테 어느 정도 적정하는 공감을 바라셔야 되는데 네. 본인은 남편한테 공감 안 해주시잖아요. 그럴 수도 또는 있겠다. 남편분들 또 말 많으신 분들 아내한테 너 왜 공감 안 해주자고 막 이러는데 그런 분들은 또 아내한테 공감을 안 해주세요. 아내분이 힘들다는 얘기는 무시하고 계속 잔소리하시고 네. 콩나물이 100원이 싸니 비싸니 막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아내분에 대한 공감을 안 해주시면서 너 왜 내 말 안 듣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더 공감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 그죠? 뭔가 이 좋은 얘기만 해야 된다는 거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남편하고 아내하고 좋은 주제 가지고 즐거운 주제 가지고 얘기를 했었을까? 안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좋은 주제만 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나쁜 주제가 좀 적었으면 적어야 좋겠어요. 된다. 좋은 얘기하면 더 듣기 좋잖아요. 그렇죠.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잖아요, 서로가. 네. 그죠? 왜 저 사람이 나의 그렇지. 고난을 모두 짊어지고 가야 되냐고.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인가요? 내가 저 사람의 십자가예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러면 이제 또 그 이제 여러 부부 케이스들을 보셨겠지만 네. 또 이렇게 잘 지내게 해서 이하를 안 시키려고 노력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 노력을 제일 많이 네.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려면은 반대로 이제 오래오래 잘 지내게 하려고 하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은 또 어떤 뭐 방법이라든지 어떤 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사고 방식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혼하면 내 반쪽이에요. 저는 제 운명의 상대를 만나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이 무덤이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해요. 네.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저 사람이 날 행복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워요. 네. 너 왜 날 행복하게 하지 않아? 네. 이러기 때문에 싸우거든요. 어. 내 행복은 내가 찾는 거예요. 네. 왜 저 사람한테 찾아요? 내가 내 스스로 온전하고 행복할 때 둘이 행복할 수 있는 거지. 네. 저 사람이 날 행복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면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 근데 부부는 서로 편안할 때 가장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막 퍼져 있고 뭐 그러면 안 뭐 되겠지만. 트레이닝복 입고 막 이러라는 얘기 그렇게 편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대상이 네.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편안한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음. 그냥 막 심장이 계속 두근두근 뛰어야 돼요. 네. 결혼한 6, 7년 됐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나 보면은 심장이 안 뛰지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야, 지금까지 심장 뛰면 나 심장병 약 먹어야 돼.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심장이 계속 뛰는 거는 불편해서 못 살아요. 그런 게 아니라 네. 저 사람하고 있으면 세상 어느 곳보다 내가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행복을 상대한테서 행복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 스스로 되죠. 행복해지면 둘 다 그렇게 각자 행복해지면 그 상태가 가장 같이 좋은 있으면 상태다. 행복한 거죠. 아.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라는 네. 김철 그렇죠. 교수의 행복론도 있잖아요. 음. 그 서울대 심리학과 네. 교수님 강의가 있거든요. 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으면 좋은 사람 돼야 돼요. 그렇죠.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음. 네가 날 행복하게 못하고 내가 불행한 거는 너 때문이라면서 계속 우시는 분 우울증이에요. 아,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너 때문에 망가졌어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거는 말도 안 돼요. 그거가 오히려 나쁜 거.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망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결혼으로 인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망가질 수 있는 거는 내가 내 인생에 대한 노력을 확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네. 상대방으로 인한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내 행복을 스스로 찾고 내가 좀 행복한 사람이 되면 당연히 저 상대방도 내가 주는 스트레스도 좀 줄어들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도 좀 행복도가 올라가고. 그럼 그렇게 해서 서로 같이 이제 마음이 좀 더 편해지면 훨씬 더 좋은 부부관계가 될 행복하다는 거죠. 것이다. 그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또 시청자분들이 또 그러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은 영 인간이 덜 돼. 아무래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끝날 그렇게 하면 거고. 자연스럽게 끝나요. 그건 헤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인연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렇죠. 뭐 사이가 뭐 도저히 회복이 안 되면은 헤어져야 되는 거고.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이 못 견디기도 해요.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면.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편안하고 그 안에서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가운데 그 편안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 못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